방금 소개를 받은 하나오션 방산기술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신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세미나 이제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오기 전에는 이제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어떤 세미나인가 좀 궁금했는데 와서 보니 해협해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해전을 기념하는 세미나였고,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하나오션에서 준비한 것은 미래 해양절 전쟁의 중추, 무인전력 건설과 완성을 위한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무인전력의 중요성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해군에서 진행 중인 무인전력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중심으로 이제 무인전력 개발 주요 소요 기술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전력 건설을 완성을 위한 제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 전 시간에 HD 중공업의 천 전무님께서 사실 무인전략 어떤 전략적인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저는 약간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무인전력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다들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해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군 수가 줄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고, 당연히 이제 해상품을 좀 기피하는 그런 풍조도 있지만, 사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저출산이죠. 고령화돼서 실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해군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더욱 무인전력이 중요한 이제 전력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세력이 돼야 되는 건 확실하고요. 병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인전력을 가야 된다. 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인전력의 효율성 측면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 전쟁에서 잘 보셨듯이 무인전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함이 아주 거대한 함정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격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강력한 전차를 아주 간단한 드론으로도 이제 세력을 이제 억제하기도 하고 공격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요새 전장 상황이 요새는 굉장한 통신망의 발달로 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인명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전국 간의 부담이 엄청나게 되고요. 그렇게 될수록 이제 점점 더 무인전력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비용대 효과도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인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해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인전력 사업입니다. 지난 한 3년 전부터, 아니 13년 정도부터 실제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전투용 UUV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초대형급 UUV 체계기술 검증 시작품은 아까 이 해군에서 운영 중인 엑셀 UUV입니다. 오르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이제 성능을 가지는 그런 엑셀 UUV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소요 기술들을 미리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진행을 해서 한 5년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투용 USB 형상 설계 과제, 판사청 과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찰용 UUV 개념 설계, 기뢰전 USB 개념 설계, 전투용 USB 개념 설계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탑재용 USB 개념 설계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렇게 다양한 함형에 대해서 개념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올 연말 정도 되면 모두 다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결과들을 활용을 하면 이제 설계 결과에 따라서
2027년 이후에는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체계들에 대한 어떤 선형별 기본 설계가 착수 가능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전력 개발의 주요 소요 기술들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과제를 이제 수행하면서 좀 식별해서 실제로 진행을 했던 과제들 중심이고요. 이게 일단은 플랫폼 중심의 설계가 이제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인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함정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성능들은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사람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 다른 특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항 성능이나 조종 성능 같은 경우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함정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임무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대개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재질 같은 것도 좀 일반 함정이랑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소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링 해석을 하는 부분 그리고 역시 이제 선체 안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해석 기술들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진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배가 되게 작습니다. 일반 함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아직은 임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 최적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정 간격을 넓히는 데 기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함정과 동일하게 특수 성능이라든지 통합 생존성도 여러 가지 그 최적화 기술을 써서 적용을 합니다.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이제 통합 생존성을 검토한다고 하면 좀 이상할 텐데 사실 통합 생존성이라는 것은 꼭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함정이 기본적인 성능을 간단하게 유지해서 임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무인 체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뭔가 어떤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아주 능동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피격을 당했을 때 그걸 회복을 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 가지 특수 성능이라든지 통합 생존성 관점에서 그 다양한 그 기술들을 넣어서 최대한 발견되지 않게 그리고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도 피해를 입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수중 방사수 음저감 기술이라든지 그 스트레스 기술들, RCS라든지 IR을 감소하는 그런 기술들도 모두 다 적용을 해서 무인 함정을 만들게 됩니다. 역시 대기뢰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자기 신호 감소를 최적화하는 기술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여러 가지 USB 중에 가장 복잡한 임무라고 생각되는 그 전투용 US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은 배가 전투라는 굉장히 복잡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함정과 굉장히 유사하게 여러 가지 체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탐지 인식하는 센서라든지 실제 이제 공격 임무나 뭐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들이고 그리고 이제 추진이나 전원부들 그리고 이제 원격 제어라든지 실시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연동되는 장치들, 통신구들 그리고 이제 한 기준에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은 실제 함정하고 굉장히 유사한 체계들이 다 들어온 거고요. 대신에 함이 이제 좁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인화되고 자동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유인 함정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통합 제어 체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통합 제어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이제 연구 개발 과제로 조만간에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존 함정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체계들이 훨씬 더 통합돼서 자동화, 무인화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무인전력 건설 완성의 재원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전략을 담은 국방혁신 4.0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중에 AI 기반 핵심 첨단 전력 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군은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중심으로 해양을 포함한 다영역 통합 능동 해양 방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을 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부와 해군의 방침에 따라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현하는 무인 전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화 자율도 수준입니다. 현재 지금 해군이 한국성도 회의를 통해서 무인 수상함 설계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되는데 조만간에 완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내용을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그 기술 발전의 어떤 그 스케줄 같은 겁니다. 그 지능화 기술이라든지 뭐 잘 아시겠지만 AI 기술 같은 것들은 요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가능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요새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단계를 나누자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율주행 정도가 있죠. 정도를 2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보는데 함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4단계 정도가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원격 통제형은 그 해야 될 일을 한 3가지로 본다 그러면 인지는 일단 센서 체계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피해를 식별하거나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완전히 기술이 상당히 성숙이 돼 있어서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 판단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그 작전을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 아직 원격 통제형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은 사람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7년에서 8년 정도 반자율형 이제 스테이지 1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자동화 레벨 한 2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이제 인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이제 자동화 진행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조치는 아직은 그때까지는 사람이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아직도 이제 오류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자율형 같은 경우 이제 반자율형 페이스 2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구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거는 그 조치 단계에서는 사람과 함께 진행을 하는 거고, 31년 이후에 이제 완전 자율형은 인지하고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까지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돼서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그 기술 발전의 그 전망에 따라서 무인 체계들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들을 이제 시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20년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지능화나 무인화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대체할 정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복잡한 그 작전을 수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이제 소형급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찰이라든지 감시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어떤 그 자살 공격이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이어서 아직은 소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능화 수준과 기술 개발이 되면서 지능화 수준이라든지 무인화 수준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복잡한 작전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함도 실제로 커지게 되고 중형급을 거쳐서 30년대 이후에는 이제 대형급으로 전개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무인 전력이 점점 개발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사실은 항상 무인 전력을 통합하고 그리고 유무인 복합으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일단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군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그 항공모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존 전력을 이제 지휘 통제하는 것이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훨씬 확대될 무인 전력 체계를 이제 그 지휘 통제하는 것이 이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필요성은 무인 전력이 앞으로 점점 전장에서 하는 역할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주도권을 갖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분간은 뭐 완전히 자동화돼서 뭐 통제 없이 다니지는 못할 거고요.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는 저희가 해상에서 직접적으로 통합하고 통제해야 될 그런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시 운용 개념으로는 평시에는 여러 가지 감시 정찰이라든지 뭐 훈련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전시에는 역시 지금 항공모함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들 무인 전력을 이용한 여러 가지 타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할 것을 기대합니다.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구성은 주요 체계들이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함정이나 항공모함 같은 걸 가지진 않습니다. 통합 지휘 통제 체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면이라면은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 항공기를 이제 경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와 장치들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정찰용, 전투용 USV라든지 UUV 그리고 UAV를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실제로 경납할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장치,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탐지나 통신 체계라든지 자원 방어 체계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함정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컨셉으로 이제 몇 번의 이제 연구를 통해서 잡아본 이제 5,000톤급하고 16,000톤급 무인 전력 통제함 계획 형상입니다. 합체 대상은 이제 무인 전력 체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5,000톤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한 130m 정도 되는 사양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UUV나 USB, UAV를 운용할 수 있고 자원 방어는 미래 무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같은 개념으로 16,000톤급 무인전력 지금 통제하는 계획 형상입니다. 역시 대상 무인전력 전장은 한 200m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이제 독립적인 작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휘 통제함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사실 자원 방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항공모함 비슷하게 이제 지원 세력들이랑 같이 작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좀 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제 답변을 마치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항공모함 그렇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아주 기대하는 바이고요. 어떤 회사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한국 해군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핵심적인 전력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소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